안녕하세요. 결과를 만드는 완벽한 흐름 서준성입니다. 저는 25년 겨울을 맞이하여 수학2 실력과정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은 대체 어떤 형태로 수학2를 가르칠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수학2라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 공부했던 것과는 좀 달리 이 수학2 과정은 하나의 장편 소설 같아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함수의 극한부터 맨 마지막 과정까지를 한번 쭉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킬러 문제들은 방정식과 부등식 해석으로 문제가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어떤 방정식과 부등식을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풀어내는 일련의 흐름으로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업은 다항함수를 분석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산 과정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그 의미를 본래의 뜻을 좀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는 성격의 수업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수업을 잘 마친다면 기본적인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알맞는 수업일 거라고 봅니다. 우선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좀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일찍 일어나야죠. 공부해야죠. 뭐합니까? 그쵸? 이때 뭐 공부하라고 뭐예요? 심심하니까 이때 공부하러 오시고, 그리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클리닉에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당일 공부한 내용을 당일 끝내고 가는 기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당일 공부한 내용 중에 체화가 아직 덜 된 게 있다. 지난 과제 중 완성도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 시간에 충분히 활용해서 해결하고 갈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일정이 따로 있다. 그러면 부모님 확인 후에 조기 귀가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장편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흐름으로 수업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수학2를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그런 수학2가 아닙니다. 시각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잘 그려보는 도입부부터 맨 마지막에 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는지까지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수업이 되고 그 문제 해결 전략을 전반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킬러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어떤 문제를 읽어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내는 가장 처음부터 도입 그리고 도출하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아이들이 좀 경험해보고 조금 이렇게 보완도 해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풀이 도구를 제시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표하는 거는 되게 단순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기르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보고 유사 변형 문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고등학교의 기출 문항까지를 풀어보면서 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수학2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는 거는 심화로 재정리를 하게 되고 몰랐던 것들은 알 때까지 정말 밀착 관리를 통해서 정말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알 때까지라는 게 그 문항 자체에 대한 깊이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알 때까지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만약에 틀린 게 있다. 그럼 그 틀린 문항을 다시 정리해서 제공하는 오답 리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수업 교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수업 시간에 메인으로 다루는 시퀀스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퀀스를 체화하기 위한 시퀀스 플러스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시퀀스라는 이 교재는 기승전결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전 개념과 교과서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대표 모델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저렇게 풀 수도 있어를 동시에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의 맨 마지막에는 정말 심한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자 까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문항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블랙라벨 기준으로 0.5단계부터 3단계 이상의 정말 심한 문제까지도 다뤄볼 수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교재만으로 사실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한번 보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화하는 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체화 교재인 시퀀스 플러스는 매 수업 40문항 정도로 제공이 되고 이 시퀀스 교재에서 공부한 주요 문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수준의 문제로 제공이 돼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별로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죠. 나는 수투 과정을 한 번만 공부했어.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한 두세 번 돌리긴 했는데 정말 극심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별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개념 하나를 소개를 할 때도 그냥 텍스트만 탁 던지는 성격의 수업이 아니에요. 내가 함수의 극한을 계산함으로 인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형은 어떤 게 나올 수 있다까지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실전에서 활용할 만한 어떤 개념까지 소개한 후 예시 문항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 플러스라고 말씀드렸던 이 교재도 막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운 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전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모의고사의 경우는 매 시간 한 15문항 정도가 제시가 될 텐데 정답률이 낮은 심화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일단 풀 때는 나름 맞았어 라고 할 법한 문제인데 막상 풀어보니 틀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발견이 오답 구간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오답 구간 발견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기적으로 실제 내신 기출 모의고사도 해결해 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쇼커풀이를 알아야 되는 문항들을 그리고 계산력을 요구하는 이 다양한 기출을 통해서 실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모의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를 보시면은 쉬울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의 문제들인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면 충분히 그래도 소화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출 문항도 충분히 접해보면서 내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고2에서의 수학2 시험은 어떤 것일까? 이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자, 수업 관리 말씀드릴게요. 수업 관리 측면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체계적인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오늘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다 맞춘 걸 내가 틀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틀린 걸 내가 틀렸다? 그건 상대적으로 좀 위안이 되죠. 그래서 각 문항별로 정답률까지 포함한 성적표를 제공해 드릴 계획이에요. 자, 이게 보다 보면은 전체 평균이 낮은데 내가 맞춘 문제들도 있고 전체 평균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내가 다 틀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률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앞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까지를 알 수 있는 성적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성적표는 누적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회차가 반복될수록 실력에 대한 가늠이 분명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되도록 현강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현강에 오지 못하는 경우라도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답 리뷰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알 때까지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오답 리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모의고사 2회분에 대한 개별 오답 리뷰를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오답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유사 동형 문항까지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하는 바, 나는 이 수학2에 어떤 자신감을 좀 갖고 싶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고 싶어. 내가 취약했던 부분들 다시 다 정리하고 싶어. 이거를 좀 완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어떤 시험이었고 내가 이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틀렸으며 그리고 동형 문항으로는 어떤 게 제시될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그 예비고의 정규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업은 1월 몰입수학 특강으로 수학2 실력과정이고요. 이 윗줄이 정규반이고 아랫줄이 특강이에요.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 수업을 들은 이후에 사실 수학2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를 조금 배우긴 했지만 아직 체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학2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학1이 시급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수학1 심화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흐름은 1월 시작할 때 정규반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특강을 수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을 동시에 병행함과 동시에 2월이 되면 저희가 1월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체화하는 공부를 다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과정상의 연계성을 극대화를 해보고 고등수학 전반에 대한 이 완성도를 높이는 2월의 체화 수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재 여건상 이 정규반 수업을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특강 수강 이후에 특강에서의 성취도에 따라서 입반 테스트 보지 않고서도 이 정규반 편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2학년에 그 기하를 배우거나 이제 확통 수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이 선택 특강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봐요. 3월부터는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제별로 심층 탐구 형태의 수업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단원별로 다 쪼개고 유형도 쪼개고 학교별로도 다 쪼개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타임어택 모의고사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당황하지 않고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7월 여름이 되면 정규 수업 때는 다시 저희가 이때 공부했던 수학2 과정을 다시 갖고 와서 공부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다 보니 사실 많이 좀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2학기 때 아이들은 수학2 과정을 공부해야 하다 보니 이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겨울에 공부했던 내용이 이거였어를 다시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이 확실히 조금 더 빨리 정상 궤도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때 동시에 특강으로 미적분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컬이에요. 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링크를 통해서 제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전화로 상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채널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게 직접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서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